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심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각조운기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조운기라고 하는 것은 비추어 알아차림하면서 몸속에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로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 하는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배꼽에서 시작해서 배꼽으로 끝나야 되는 원칙을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맥을 열어서 관문을 두 개를 뚫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의 관문은 꼬리뼈인 그 미려혈이라고 하는 그곳에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단전으로 모여져 있는 그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꼬리뼈를 뚫고 꼬리뼈 속에 척추관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가 열려야만이 이 동맥이 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뼈의 과정을 여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인데, 이 관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관문은 어디에 있냐면은 꼬리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추, 흉추, 경추를 다 거쳐가지고 에너지가 올라온 거, 전기가 올라온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뇌로 보내지는 그 관문인데, 그 이제 옥침이라고 하는 관문에서 두 번째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문을 열지 못하면 동맥은 운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그 인맥은 이 배꼽에서 그 다음에 단전, 그 다음에 이제 회음까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를 뚫고 들어가서 그 미르혈에서부터 다시 백회로 돌아가지고 이 인당까지 내려오는 과정,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혀로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인맥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배꼽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배꼽을 이제 집중하고 염력을 보내야 됩니다. 그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망염도 있고 정염도 있습니다. 이 망염을 보내게 되면 배꼽이 자극을 받아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정한 마음, 무심의 마음, 이 마음으로 각조를 하셔야 됩니다. 비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꼽은 아주 중요한 이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수련할 때 이곳을 중심으로 항상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꼽에서 손가락 이 세 개를 겹쳐서 아래쪽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보면은 약 한 3.8cm 정도 위치, 그 자리를 우리가 기해 또는 뭐 성문 또는 뭐 관언혈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혈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 앞쪽에서 등 뒤쪽으로 일직선을 이렇게 겨누고, 이제 오른쪽 옆구리에서 왼쪽 옆구리로 또 일직선으로 이렇게 십자 형태로 겨눴을 때 그 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쪽에서 약간 앞쪽으로 위치가 있다는 것이 단전입니다. 그리고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몸 안에 이 온기가 모이고 에너지가 모이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단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전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이 손가락 세 마디를 배꼽에서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놓고 그 세 마디 지점에다가 손가락을 꾹 눌러서 그 감각이 생기면 그 감각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전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 단전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 단전에서 에너지가 생길 때 이 까딱하면 이 욕망들이 일어나 가지고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의 의식을 그 꼬리뼈 위에 있는 요추 2번, 3번 자리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은 이 단전에 모였던 기운들이 이 가라앉으면서 욕망들이 사라지는 형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꼬리뼈 위쪽에 있는 요추 2번, 3번 자리는 거기에 이제 마음을 염력을 두고 주시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머리 쪽, 백회 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이 발바닥 용천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추 2번, 3번 자리를 우리가 명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좀 이따가 또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명문이라고 하는데, 그 명문은 어떻게 보면 몸이 열기가 머리로 너무 상기해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만큼 이 요추 2번, 3번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회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음은 몸통 이 아래쪽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회음은 이 온기를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극의 어떤 반응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하겠지만, 회음은 우리 신체 부위로 말한다면 이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회음열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서, 그래서 자극이 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이제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배꼽과 단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에너지가 모인 확장된 것들이 에너지 열기가 더욱더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회음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운기가 잘 되고 있는 수행자일 경우에는 이 호흡이,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마다, 맥박이 뛸 때마다 회음에서 열기가 후끈하고 이런 느낌 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다음에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하는 내용들이 될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꼬리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꼬리 척추동물로서 꼬리를 달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해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꼬리가 없어지면서 이 꼬리뼈가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가 다쳤기 때문에 그 단전에서 만들어져 있던, 배꼽과 단전과 회음에서 만들어져 있던 이 전기 에너지들이 꼬리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꼬리뼈가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본다면, 꼬리뼈 속에는 척추관이 들어있는데 척추관 속에는 척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추도 있고 흉추도 있고 경추에 다 들어있는데, 이 꼬리뼈가 그 입구에 있고, 그런데 입구가 만약에 이제 오랜 세월의 진화 과정에서 퇴화가 돼가지고 꽉 닫혀 있는 상태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 꼬리뼈를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꼬리뼈가 스스로 열릴 수 있을 만큼의 강하고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단전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꼬리뼈를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꼬리뼈에 에너지가 확장이 되어서 가득해지면 결국은 이 꼬리뼈 미골이라고 하는 이 입구를 저절로 열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단전, 배꼽, 회음에서 만들어졌던 에너지가 그대로 미골 속으로 훅 하고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마치 젓가락 같은 이 쇳덩어리를 불에 불긋게 달구어서 그것을 마치 꼬리뼈를 지지는 듯, 덩어리 뒤쪽을 지지는 듯한 그런 뜨거운 열기와 통증의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만큼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첫 번째 관문인 이 미골, 이곳에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엉치뼈가 있는데 이 엉치뼈는 청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는 8개의 구멍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온기와 이제 압력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미골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 경로를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꽉 조이는 듯한 느낌도 오고 또 이렇게 바늘이나 또는 젓가락 같은 그런 쇠붙이가 마치 뚫고 들어오는 듯한 이런 느낌도 오고 뜨거운 느낌도 오고 이런 과정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시키고 결국은 화합시켜서 결국은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맥과 인맥을 여는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꼬리뼈인 입구인 이 미골혈은 동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따라도 이곳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잘 열리지 않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미골을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 그 느낌을 계속해서 미골을 집중하게 되면 그 염력이 그쪽에 모여져서 훨씬 더 쉽게 그 지점을 각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명문혈이라고 하는데 이 명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해서 협척이라고 합니다. 협척. 이 명문은 척추골 위에 요추 2번, 3번 사이에 있는데 그 뼈가 있는 곳이 명문이 아니고 이곳 또한 수행을 통해서 지감으로 느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피부나 뼈에 어떤 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에너지가 발생되는 이러한 그 이름들은 전부 다가 수행을 통해서 느끼는 자리,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명문이 있는 이 위치는 요추 2번, 3번 사이에 있는데 이 자리는 콩팥, 양쪽 콩팥 가운데 뒤쪽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 콩팥인 신장에 힘이 집중되게 됩니다. 왼쪽 콩팥에는 음의 기운을 띠고 있고 오른쪽 콩팥에서는 그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 그 중심점이 바로 명문이기 때문에 그 명문연을 의식을 집중해서 이렇게 각조하다 보면 양쪽에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콩팥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명문은 여러분들이 몸이 뜨거워지거나 머리에 열기가 많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이 안전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척중인데 이 척중은 흉추 11번 자리입니다. 양쪽 부신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부신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천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 발생되는 장기가 바로 부신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인체의 그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감정과 그 신체의 미세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제 부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척중이라고 하는 위치에 각조를 하면서 마음의 염력을 이렇게 언염을 비추게 되면 이 부신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신에서 천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자연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감정과 신체의 미세 기능을 조절해서 아주 이렇게 마음이 경쾌하고 몸이 새털같이 아주 가벼워진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내분비 호르몬들,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중을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하수체에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췌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중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들께서 의식을 집중해서 마음을 잘 모아서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은 상당히 몸에
건강을 찾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맥을 뚫고 완전히 에너지를 그 인맥으로 다시 되돌려 오게 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침인데 이 옥침은 소뇌와 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 뒤쪽을 만져보면 이 머리 뒤 아래쪽에 이 경추가 있는 자리에 폭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폭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옥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 역시도 동맥 속에 들어있는 동맥의 경로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관문입니다. 이 두 번째 관문인 이 옥침을 열지 못하면 수행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옥침은 마치 이 온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결국은 단전으로 모이고 또 배꼽과 단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온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합해져서 그 에너지가 회음을 거쳐서 꼬리뼈의 미려관을 뚫고 들어와서 다른 기운으로 변화되면서 요추를 지나서 또 흉추를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경추를 지나서 마지막 머리 뒤쪽에 옥침을 뚫게 되면 온몸에 만들어져 있던 에너지가 변화된 전기들이 결국은 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뇌에서 뇌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극대화되어서 눈은 시원해지고 지혜가 열리고 이때 책을 한번 봐도 금방 기억이 되어버리고 없던 기억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판단력이라든지 여러 등등의 이런 통합적인 두뇌 활동을 하고 지혜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몸속에 만들어진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결국은 머릿속으로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있고 소뇌가 있는 이 옥침관을 뚫고 들어가는 상태를 도가에서는 이 환정보뇌라고 합니다. 전기가 돌아와서 뇌를 보호한다 하는 환정보뇌의 상태입니다. 이 환정보뇌의 상태가 돼야 소위 깨달음이 열리는 이러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침은 소뇌와 연수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소뇌는 우리 몸의 이 호흡과 또 심장 박동 또 이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소뇌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연수에는 자율신경 활동을 관장하는 그런 기능적 이 중추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호흡 또 심장 박동 소화 과정을 조절해서 소뇌와 함께 내부 기관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체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소뇌와 연수가 있는 곳에 옥침관이 있는데 이 옥침관을 뚫어서 몸에서 만들어져 있는 좋은 전기들이 뇌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심장 박동수도 이렇게 아주 조절이 되고 호흡도 빠르고 급했던 호흡들이 느려지면서 저절로 호흡이 천천히 길고 깊게 하는 그런 호흡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정말 그 태식호흡, 정말 천식호흡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호흡을 정말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못 느낄 정도의 그런 깊은 상태의 길은 상태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연수와 소뇌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소뇌와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심박동수와 이 폐의 활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머리 뒤쪽 척추로 올라왔던 에너지가 이제 그 뇌로 들어갔는데 옥침관을 뚫고 뇌로 들어갔는데 이 뇌로 들어간 에너지가 다시 이 백회를 통해서 인당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환을 하지 않으면 머리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부작용이라 하는데 두뇌 속에 에너지가 흐르지를 못하고 정체를 해버리게 되면 두통도 생기고 구토증도 생기고 환각이나 환청이나 흥분 상태가 되고 불면증, 정서불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돌려서 배꼽으로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추 2번, 3번짜리 명문에다가 의식을 집중을 해서 내려버리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발바닥에 용천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머리로 올라갔던 이러한 에너지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역할도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배꼽에서 시작해서 단전과 해음을 거쳐서 꼬리뼈를 뚫고 이것이 미려관을 뚫는데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 미려관을 뚫고 명문으로 올라와서 척중을 지나가지고 이제 옥침을 올라와서 옥침을 뚫게 되면 두 번째 관문을 열게 되면 이거 동맥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관문이에요. 자, 이 관문을 뚫게 되면 그 에너지는 이제 백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백회는 이완이라고도 불리는데 손과 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중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또 이 백회의 기능은 감각이나 성주기와 관련되어 있고 또 백회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회는 우리 인체의 나침판이라고 부릅니다. 백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100가지 지점이 한 곳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맥과 인맥을 다 열고 나면 결국은 이 백회가 문을 열어서 이제 우주의 이 천지 우주의 하늘에 있는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 회음까지 관통이 되는 즉 충맥이 열려 가지고 그 우주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단전으로 끌고 갈 때 이때 이제 백회가 열립니다. 백회가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왔고 백회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열리고 느낌을 받을 때는 백회가 찌릿찌릿한 전기가 일어나고 이 백회 이 부위가 확장 축출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전율이 흐르면서 이쪽이 마치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런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식을 백회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압력 같은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확장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머리에 에너지가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으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들어온 에너지들은 빨리 정상적인 흐름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각 부위마다 염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다른 부위로 자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에너지가 서서히 지 스스로 다음 위치로 움직여 나갈 때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먼저 마음에 앞서가서 에너지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수행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생성되는 에너지를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의도대로 에너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또 그 에너지가 머릿속에 많이 정체가 되게 되면은 빛이나 또 눈앞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별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뭐 빛을 보거나 무지개를 보거나 또 무슨 별들을 보는 것들이 마치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신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건 한마디로 환상입니다. 환상. 그 빛을 쫓아가거나 그 빛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빛을 보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환청 환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정말 삿된 도를 행하는 정 마구니가 침범하는 이런 그 엄청난 폐단을 겪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빛이 나타나는데 콩팥이 약한 사람은 검은 빛을 봅니다. 또 간이 나쁜 사람은 초록빛을 봐요.
폐가 나쁜 사람은 흰빛을 봅니다.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또 비장이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노란빛을 봅니다. 또 담낭이나 방광에 무슨 문제가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은 이 또 검정빛을 보는데, 자, 우리가 초록빛을 봤다, 붉은빛을 봤다, 노란빛을 봤다, 하얀빛을 봤다, 검정빛을 봤다. 이 빛이 마치 무슨 뭐 신통에서 나타난 그런 신령스러운 빛이 아니라 내 오장육부의 장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빛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이제 백회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 앞쪽을 타고 이렇게 이제 인당으로 내려옵니다. 보통 이제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이 수행을 배우는 수습자에게, 학습자에게 기가, 에너지가 단전에 시작되어서 머리에 올라와서 기가 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백회에서 요 인당으로 내려가는 이 지점에 기운을 이렇게 갑자기 손을 이렇게 손바닥에는 이 록궁이라고 하는 혈이 있는데 이것은 외단, 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에요, 문. 자, 이걸 가지고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더라도 한 2, 3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기감을 느껴보게 되면 그곳에 기가 흐르면 돌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기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안 도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혈액량이 머릿속에 꽉 모여가지고 이제 환상, 환청, 환각을 보고 있는 잘못된 폐단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백회 에너지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자리죠. 양미간, 양눈썹 사이 여기를 이제 우리 인당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의 집이라고 하면 도교에서는 이 영혼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한 2, 3cm 안쪽에 들어가면 이 내하수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당은 정말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 인당은 또 양미간 사이에 위치하지만 부비강, 코에서 오는 부비강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당에는 특히 내분비 호르몬 샘들을 조절해 가지고 이 정상적인 이 호르몬들이 잘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의 성장 또 생식 기능 이런 것들을 아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하수체 시상하부가 있는 이곳에 에너지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줘서 또 그리고 염력과 텔레파시로 무심으로 잘 좋아서 이 내하수체가 있는 이 인당에 올바른 이 자극과 에너지들이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이 호르몬 샘들이 내분비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 신체를 올바르게 조절해서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관여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 선열과 법열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들도 결국은 인당에서 이 내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제 내분비 호르몬들이 조절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이 결국은 이 내하수체에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 촉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인당에 있는 내하수체를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하수체는 우리 몸의 이 앞부분에 전두엽이 있는 곳에 이 전내를 관장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은 사랑과 자비가 나오고 통찰력도 나오고 지혜의 결정체가 결국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앞부분 이 전두엽 자리를 아주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결국은 그 인당의 에너지가 잘 모았을 텐데 결국은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하수체와 송가선이 있는 또 시상하부가 있는 이 자리를 올바른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뇌세포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하수체와 이 백회가 있었던 송가선들이 소주천을 이렇게 운기를 시키는 이 완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백회와 요 인당의 이 두 부분이 정말로 염력을 모으고 이 각조를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두 지점입니다. 이 내하수체는 그 머리 한가운데 위치하는 그 시상하부의 그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에 중요한 이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한 호르몬들은 뇌 분비계의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시킵니다. 뇌하수체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또 남자들의 어떤 뭐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를 시키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뭐 우리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기쁨을 일으키는 이런 호르몬들도 결국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를 예로부터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의 집이라 불릴 정도로 선열과 법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단전이라고, 상단전에 위치하는 곳인데 이곳에 집중하는 공부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인당을 지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당이 있는 자리가 여기 양미간 사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눈, 자율신경계가 있는 눈도 통제가 되고 자극을 주고, 요 부비동 위에 있는 이쪽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인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각조 수행을 하게 되면 뇌하수체 시상하부가 있는 그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을까지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신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감정성까지 올바르게 자극을 시켜서 항상 기쁨과 행복감이 깃들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에 탐지지가 끓지 않죠. 뭐 탐욕을 일으킬 것도 없고 성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감에 충족되지를 못하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탐욕심과 성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잘하게 되면은 반드시 올바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천장, 혀가 있는 입천장 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입천장은 이 배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단전과 회음과 또 꼬리뼈의 미려과 명문과 척중과 전부 이 요추, 흉추, 경추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들이 100회를 돌아서 이 인당을 거쳐서 내려오는 에너지들이 제대로 돌고 있는가는 바로 입천장 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혀끝을 입천장 온폭한 부분에 딱 대면 바로 전기가 찌릿하게 돌아야 됩니다. 근데 입천장을 가지고 혓바닥을 가지고 입천장에 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에너지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에 의식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젖이 있는 이곳 성기라고 하는데, 이곳 안에는 갑산성과 부갑산성이 위치한 에너지 중심입니다. 이곳에 역시도 의식을 집중해서 또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고 운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중이라고 해가지고 양쪽 유두 사이에 정 가운데 지점을 이제 우리가 전중이라 하는데, 이 전중은 사랑과 기쁨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가슴이 메말라 버리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바짝 말라버려요, 감정이. 이곳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은 가슴샘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자리고, 자, 그 다음은 이 명치와 배꼽의 중앙이 되는 중안이라는 곳입니다. 이 중앙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지점은 바로 이 중안이라는 자리는 비장과 부신과 췌장과 위장이 있는 곳의 전면부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의 오장육부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에 중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중안을 풀어주게 되면 그만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배꼽에서 시작해서 제가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보면 배꼽과 단전과 회음과 그 다음 미려, 명문, 척중, 그 다음에 옥침, 그 다음 백회,
그 다음에 여기 인당, 그 다음에 입천장, 그 다음에 목젖, 그 다음에 전중, 가슴 중앙,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13군데, 그리고 다시 배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소위 도가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선도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인맥과 동맥이 도는 소주천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소주천에 도는 경로 중에서도 그 자리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에너지의 변화를 주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집중함으로써 신체 장부에 오장육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주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탁한 마음, 탐진치가 나오는 마음으로 비추지 말고 마음이 집중이 잘 되고 무심이 되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맑아진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13군데의 지점을 집중해서 단계적으로 비춰나가는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체적 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점은 배꼽에서 시작되고 배꼽에서 끝나야 되고 배꼽에서 시작되는 출발선상에서 이어가는 것은 배꼽, 단전, 회음, 미래혈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가야 되지 동맥을 열고 인맥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순환이 돼야지 거꾸로 가거나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나는 이렇게 해서는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수행한다면 정말 어려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도 수행을 이룰 수 있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신체 부위는 수천 년 동안 먼저 깨달으신 선각자들께서 발견하신 위치이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누구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있는 마음으로 오염된 마음으로 비춰보지 마시고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청정해지는 그러한 그 진여 본성의 마음이거나 또 무심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주요 부위를 각조를 하시게 되면 에너지가 샘솟고 또 샘솟은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일정한 형태가 갖춰지면 몸을 이제 돌면서 운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운기되는 그 자리가 바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말씀드린 그 자리입니다. 자,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자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왜 이 주요 자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각조하는 운기 수행을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심문물 들은 이 인연 공덕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다급생의 업장이 진짜 이렇게 모두 소멸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